안녕하세요, 와오입니다. 2026년 세계의 산업 구조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그리고 전략 자원이 동시에 맞물리는 융합 슈퍼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성장은 IT, 인터넷, 스마트폰처럼 하나의 기술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여러 거대한 산업이 동시에 연동되어 폭발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위치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반도체 산업, 국가 주도의 AI 전략, 그리고 자원 안보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산업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기업이 어떻게 변화하며 개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AI는 어디에 존재해왔을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데이터 센터 아닙니다. 즉 AI는 생각하는 존재였지만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AI는 분명히 다음 단계로 진입합니다. 러닝, 즉 학습은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액팅, 즉 행동은 물리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로봇, 자동차, 가전, 공장, 스마트 디바이스. AI가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세계가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번 자료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AI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삼성은 돌아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삼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HBM 기술 지연, 경쟁력 약화, 그리고 주가 부진. 하지만 2026년을 앞두고 그 평가는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이는 단순한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시선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 문제는 해결되었고 고객과의 신뢰도 회복되었으며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무려 123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크기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에 나온 질적 전환, 즉 퀄리티 시프트라는 개념입니다. 기존의 메모리 산업은 시황에 휘둘리는 박리담의 구조의 비즈니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의 필수적인 HBM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으며 삼성은 가격을 정하는 쪽, 즉 공급 주도권을 완전히 쥐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황에 따른 일시적인 붐이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영업이익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AI의 심장은 GPU고 그 GPU의 심장이 바로 HBM입니다. 2026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루빈에 HBM4가 본격적으로 채택됩니다. HBM 시장 점유율은 16%에서 35%로 확대됩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확대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을 장악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초과합니다. AI 서버, 온디바이스 AI, 데이터 처리량의 폭증. 2026년은 완전한 판매자 시장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결정하는 쪽은 만들 수 있는 쪽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AI는 클라우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AI는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자동차에 들어가고 가전에 들어가며 로봇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량 모델, SLM, NPU 기반의 처리. AI는 사용하는 것에서 일체화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점을 조금 더 미래로 옮겨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일론 머스크가 유튜브 프로그램 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매우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앱도 5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겉으로 보면 또 과격한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보여주는 흐름과 겹쳐보면 이 발언은 결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말하고자 한 본질은 단말기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역할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앱을 실행하고 사람이 화면을 조작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스마트폰은 AI의 고도화된 사고를 지탱하는 엣지 노드, 즉 말단 처리 장치로 변화해 갑니다. 필요한 것은 화면, 스피커, 그리고 AI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예약을 하고 싶다고 말하기만 하면 AI가 뒤에서 여러 서비스를 넘나들며 필요한 기능을 즉석에서 조합하고
최적의 UI를 그 순간에 생성해 보여줍니다. 이 세계에서는 웨스도, 앱도 사용자 의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용자는 어떤 앱을 열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만 전달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클라우드에서 엣지로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이미 조짐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구글은 에이전틱 쇼핑이라는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격인 유니버설 커머스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자는 앱을 이동하지 않고 AI와의 대화만으로 검색부터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AI 점원과 채팅하고 그대로 구매합니다. 이시 앱을 열 필요조차 없습니다. 동시에 AI가 앱을 사용하는 쪽이 되는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펑션 콜링 MCP 같은 기술을 통해 AI는 인간을 대신해 여러 서비스를 조작하고 처리를 실행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앱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참조하는 기능으로 변해갑니다. 이 변화는 콘텐츠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장차 인간이 소비하는 정보와 음악의 상당 부분이 AI 생성물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AI 아티스트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앱은 5년 안에 사라질까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한 소멸에는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AI의 신뢰성, 보안, 기존 플랫폼의 이해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앱을 여는 인간의 습관,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앱이 사라지느냐가 아닙니다. 역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앱은 사람이 직접 만지는 프론트엔드에서 AI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백엔드 기능으로 이동합니다. AI가 오케스트레이터가 되어 클라우드, 앱, 디바이스를 가로지르며 처리를 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강조하는 온디바이스 AI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AI가 판단하고 즉시 움직이며 지연 없이 실행합니다. 클라우드에서 내 손 안의 AI로. 여기가 바로 2026년의 경쟁축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를 민간에만 맡기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서 국가가 직접 움직입니다. 투자 규모는 1조 원입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육성, 수요 연동형 R&D. 이는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 총력전입니다. 스타트업이 마주하는 가장 큰 벽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팔리지 않는 기간입니다. 개발은 했지만 양산을 못하고 팔리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계곡을 대기업이 떠받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브레인, 두뇌와 바디, 몸입니다. 2026년은 자율 에이전트 원년입니다. 로봇이 생각하고 이동체가 판단하며 AI가 행동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보는 쪽이 아니라 움직이는 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앱이나 UI가 주인공이 아니라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뒤에서 기능을 오케스트레이션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AI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할까요? 그 답이 바로 AI의 자율성입니다. AI가 물리적인 몸을 갖게 됩니다. 즉, 엠보디먼트, 신체화입니다. 지금까지 AI는 아무리 똑똑해도 기본적으로 화면 속에 존재만 했습니다. 검색하는 AI, 글을 쓰는 AI, 판단을 보조하는 AI. 하지만 앱이라는 개념이 조연으로 물러나고 AI가 주역이 되는 세계에서는 다음으로 요구되는 것이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AI는 로봇에 들어가고 모빌리티에 들어가며 가전에 들어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로봇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결정과 실행이 그 자리에서 완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에 물어보고 판단을 기다리고 지시를 받는 그러한 지연조차 허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온디바이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행동합니다. 이것이 2026년이 자율형 에이전트 원년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로봇은 인간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최적의 동작을 선택합니다. 모빌리티는 클라우드에 묻지 않고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앱이나 UI가 전제인 세계라면 이런 속도는 나올 수 없습니다. UI를 거치지 않고 AI가 직접 세상에 닿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신체화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AI가 몸을 가진다는 것은 반도체, 센서, 소재, 에너지, 자원, 이 모든 것이 필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부터의 이야기는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디지털과 피지컬이 완전히 융합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자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AI가 몸을 가진다면 그 몸을 지탱할 골격이 필요합니다. AI도 반도체도 사실 자원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몸을 가진다는 것은 반드시 무게, 단단함, 내구성, 내열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소재 이야기가 불가피해집니다. 강원도 영월에 매장된 텅스텐의 추정 매장량은 5천만 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내 자원이 아닙니다. 중국이 장악해온 세계 공급량의 40에서 45%를 대체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즉 이는 광산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산업 지도를 바꿀 가능성을 가진 발견입니다. 그렇다면 왜 텅스텐이 이토록 전략적인 자원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위 산업입니다. 텅스텐은 미사일 탄두나 관통체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소재입니다. 단단하고 잘 녹지 않으며 대체가 어렵습니다. 즉,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첨단 반도체의 미세 공정에는 WF6, 즉 육불화 텅스텐 가스가 필수적입니다. AI가 진화할수록 반도체는 더욱 미세화되고 텅스텐 수요는 증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두 분야가 같은 소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위와 반도체, 국가의 수호와 수익, 그 두 가지 모두의 골격을 지탱하는 것이 텅스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를 스트래티지컬 스켈레톤, 즉 전략적 골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점을 글로벌한 생존 전략으로 넓혀봅시다. 미국은 지금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 물자의 공급망입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여기에 알몬티 인더스트리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본사를 미국으로 이전했고 나스닥에도 상장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광산을 미국 시장의 규칙으로 관리하고 미국 자본으로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즉, 미국에게 한국은 단순한 수입 파트너가 아니라 자국 안보 시스템의 일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방위산업의 생명선은 한국에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이미 실제 자본의 움직임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최종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닙니다. 채굴, 정년, 최종 사용, 이 모든 것을 국내에서 완결시키는 구조입니다. 마이닝, 강원도, 스멜팅, 국내 정년, 엔드 유즈, 삼성 반도체와 방위산업. 이 구조가 완성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정치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공급 중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산업의 의사결정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제가 일관되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리해봅시다. 2026년의 본질은 특정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합입니다. 반도체라는 엔진, 온디바이스 AI라는 신경계, 텅스텐이라는 골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나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전략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곱셈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경제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피지컬이 교차하는 지점, 그곳에 2026년에 진짜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해서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공식 카카오톡을 개설했으니 유튜브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한정 정보 제공과 Q&A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친구 추가해주세요. 태국 파타야 부동산에 관한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